안녕하세요. 제2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성장 전략은 앞전 영상에서 예고드린 대로 여러 성장 경로를 맥락, 조합, 순서 등을 고려해서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이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전 총 3가지 경로를 결합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경로는 고객 경험과 판매 최적화, 제휴관계 경로입니다. 사실 고객 경험 경로와 판매 최적화 경로는 모든 기업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경시하기까지 하는 경로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고객 경험 경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영 환경에서는 많은 소비자 또는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는 물론 각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비교하여 언제든지 다른 기업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판매자 중심의 사고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 경로를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변화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판매나 영업부서 또는 경영진들의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사적 차원에서 고객 집착을 실천할 수 있어야지 고객 경험 경로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 경로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각 기업마다 적합한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솔루션 지향적으로 실행하고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솔루션 지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 또는 고객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티를 제공해서 고객사의 불만을 최대한 접수해야 합니다. 사실 고객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불만들도 많기 때문에 고객들이 가진 모든 불만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고객이 드러낸 불만은 해결을 해 나가야지만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것입니다. 고객 불만을 접수하지 못하는 기업은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른 채 성장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망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판매 최적화 경로의 실행 방안입니다. 사실 기업의 판매 기능이 효과적이지 못하면 다른 어떤 성장 경로도 추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판매를 최적화하게 되면 영업 직원을 더 채용하지 않고도 놀라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판매 최적화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여러 기업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판매 채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들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둘 중 하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기업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온라인 판매를 구축하는 것은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 일단 웹사이트를 재정비하고 소셜미디어 채널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용 매장을 오픈하기보단 기존의 여러 오프라인 소매점, 도매점들과 제휴를 맺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실천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많은 경우 판매를 최적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업 외부보다는 판매 관례라든지 과정, 조직 구조 등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영업 직원의 적절한 규모를 정의해 내부 대 외부, 온라인 대 오프라인, 인소스 대 아웃소스 등의 비중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판매 직원의 교육과 채용 관례를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중간 정리를 한번 하자면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서는 일단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면서 고객에게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기업 규모에 따라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등 일정한 규모의 충성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고객의 행동, 구매 습관, 기대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판매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고객 데이터 수집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영 환경에서 승리하는 기업이 되려면 인공지능 기술, 기계학습, CRM, 마케팅 자동화, 기타 판매 경영, 판매 활성화, 디지털 능력을 활용하면서 훨씬 스마트한 판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적 고객의 데이터를 확실히 확보한다면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경로들을 훨씬 수월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충성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찾아내어 이미 구축해놓은 판매망을 활용해 제품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장에 비슷한 고객들에게 기존 제품을 적절한 형태로 판매하는 시장 가속화나 기존 고객층에 대한 깊은 이해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집중함으로써 유사 제품이 없는 무저항 시장을 구축하는 고객층 침투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고객에게 보다
개인화된 제품을 제공해 이탈률을 막는 고객 이탈 최소화 경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도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발판을 갖추기는커녕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화해내는 것만으로도 벅찰 정도로 자세히 역량이나 자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제휴관계 경로입니다. 다른 기업과 제휴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세히 부족한 역량을 상쇄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사용할 때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때에도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제휴관계로 해결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판매 채널 구축과 데이터 수집에도 제휴관계 맺기를 통해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 사례로 소개해드린 아마존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성장 경로에서 제휴관계를 맺거나 협조적 경쟁을 활용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하지만 아마 아마존이 제휴관계나 협조적 경쟁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려 했다면 지금의 아마존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기업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사업이 복잡해지거나 수익이 줄어들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같이 대부분의 산업들이 고도화된 시기에는 제휴관계나 협조적 경쟁 없이 한 기업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보다는 제휴관계나 협조적 경쟁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성장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제휴관계를 맺거나 협조적 경쟁관계를 맺는 등 다른 기업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거부감을 줄이시는 것이 성장 경로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